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장종민이라고 비트코인 트레이스 시스템의 발표를 맡게 된 이제 장종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발표하기 앞서 저희 소통하면서 같이 즐겁게 발표를 만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 팬이 많네요. 그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프로젝트 소개. 2. 프로젝트 수행 과정. 3. 프로젝트 결과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부산외국어대학교 정보보호학과에 재학 중이며 BOB, SLS과 같은 대외 활동을 진행하고 현재는 팀 H4C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왜 캠을 안 켜시는지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부두득하게도 또 캠을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캠을 켜고 정식으로 또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기 전에 먼저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은 크게 데이터, 해시 오브 프리비어스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중심이 되어서 블록체인을 구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에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의 비트코인을 송금하는지와 같은 거래 정보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실제 뉴스 기사라든지 다른 정보를 넣고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해시는 데이터가 위변조되었는지 검증을 하는데 사용되는 값입니다. 데이터 값과 해시 값을 비교해 올바르지 않다면 위변조된 데이터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시 오브 프리비어스 블록은 이전 블록의 해시가 저장이 되며 여기서 블록체인의 핵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블록의 해시를 순서대로 체인처럼 묶어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특정 블록의 데이터 값을 수정하려면 그 앞에 있는 모든 블록의 해시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며 이론적으로 모든 블록의 해시를 수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해킹에서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마트에서 카트를 뽑을 때 맨 뒤에 있는 카트를 기준으로 연결하거나 사용을 하지 맨 앞에 있는 카트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서 이제 카트 사용하실 때 맨 뒤에 있는 카트 말고 중간에 있는 카트를 사용한다거나 맨 앞에 있는 카트를 사용하시는 분은 존재하지 않으시죠? 네. 네. 없는 걸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 인증 방식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존 인증 방식의 경우 모든 데이터가 서버에 저장되며 서버가 해킹당하면 모든 데이터가 유출됩니다. 보안으로 많은 비용을 소모하며 서버 장애 발생 시 서비스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고 부적절한 인증 요청을 서버가 처리할 수 있으며 데이터가 손실될 경우 복구하기 힘들게 됩니다. 반면 블록체인의 경우 탈중앙화로 통제하는 주체 없이 기록을 보관하고 서로 검증하며 장부, 즉 거래 내용을 여러 명이 나누어 서로의 장부를 연결하게 됩니다. 또한 장부는 봉인된 상태로 암호화하여 수정할 수 없는 상태로 변경하고 일정한 거래가 쌓이면 자동으로 동기화하여 서로가 서로의 데이터를 인증해주는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여기서 블록체인 내부적으로도 검증 알고리즘이 존재합니다. 아까 장부를 모두에게 전송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를 저장하고 있다가 검증이 필요한 시점에 장부를 골라 똑같은 값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검증한 장부들이 일정한 수치, 보통의 경우 51%를 넘는다면 정상적인 값으로 인식하여 거래를 승인하고 아닐 경우 잘못된 정보를 인식해 데이터를 삭제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51%를 해킹하기는 어려워지게 되고 따라서 해킹에서 거의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막 상식으로 말씀드리고 가면 실제 이 51% 해킹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골드, 버지 등이 공격을 받아 해킹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제 주제에서 추적할 코인을 비트코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실제 비트코인의 경우 가장 널리 알려진 코인이며 암호화폐 점유율 통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랜섬웨어도 현재 악성 코드 동량에서 1위를 하고 있으며 여기서 요구하는 코인이 주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랜섬웨어가 왜 성행하게 됐는지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명을 통해 계좌번호를 생성하고 은행에서 생성해준 계좌번호에 입금하는 예전 방식의 경우 계좌번호는 실명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또한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ATM을 이용해야 하는 리스크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장점인 익명으로 거래가 가능함에 따라서 컴퓨터에 존재하는 중요한 데이터를 인질로 잡고 암호화하여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가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가상화폐를 입금받기 때문에 공격자의 지갑 주소를 안다 하더라도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고 검거하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갈수록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비트코인을 요구하고 기밀 정보를 탈취하여 업무를 마비시키는 등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 이외에도 많은 랜섬웨어 피해를 입은 회사가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랜섬웨어 피해 기업을 한 번만 좀 채팅으로 쳐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네, 제 발표는 한 번만 듣고 있으신 걸로. 그렇죠. 또, 네, 인터넷 나야나? 네, 뭐, FBS, 뭐, 이랜드 등 많은 피해 사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랜섬웨어 공격자 추적 솔루션 제작을 토익 프로젝트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일 큰 이유는 사실 BOB 디지털 포렌식 멘토님인 최원영 멘토님의 수업을 듣고 그 멘토님이 이제 비트코인 트레이스 시스템 추적을 강의해 주셨는데 이거 가능할 것 같은데 내가 프로그램 짜면 성공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시간이 널널해졌을 때 시도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일정표인데 사실 뭐 일정을 정하고 시작한 건 아니지만 그 시간대별로 제작을 해보니 이러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사실 공개나 API 서버화를 할까 생각했지만 이게 좀 코드가 부끄러워서 공개는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관련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지갑의 경우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키를 저장하고 있으며 저장된 모든 비트코인의 잔액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갑에서 저장하고 있는 개인키는 특정한 비트코인 지갑에 해당 비트코인을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자면 비트코인은 돈을 담는 지갑, 개인키는 1,000원, 2,000원, 5,000원, 만원권, 2,000원권 없죠. 그래서 1,000원, 5,000원, 만원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UTXO는 사용되지 않은 코인입니다. 그래서 9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지갑을 예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지갑에는 2비트코인, 3비트코인, 3.8비트코인, 0.2비트코인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각각의 비트코인 뭉치가 UTXO이며 쉽게 말해서 저희가 5만원 있는 지갑이 있으면 5만원권 한 장, 만원권 4장이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시대로 대상 지갑에 2.5비트코인을 송금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3비트코인을 송금하게 되고 3비트코인을 송금받은 지갑이 0.5비트코인을 다시 넘겨주면서 이 과정에서 끊어진 정량적인 단위를 UTXO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비트코인 지갑에서는 이렇게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다 합쳐서 보여주게 되고 전송하는 과정에서는 UTXO로 끊어진 단위를 송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송하는 UTXO가 많이 발생할수록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TXID는 Transaction ID이며 코인 거래 과정에서 전송되는 서명 정보를 문자열로 변환한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택배에서 운송장 번호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또 트랜잭션이란 코인의 거래 과정, 즉 내용이 담겨 있는 정보입니다. 이제 비트코인 거래를 조회할 수 있는 blockchain.com이라는 사이트에서 지갑 주소와 트랜잭션 아이디를 가지고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웹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 나무 위키에 워너크라이를 검색하고 해당 게시물에 있는 워너크라이 사진에서 요구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실제 해당 지갑 주소로 236개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제 19.68 비트코인을 입금받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얼마지? 한 지금이 4,500이니까 10억 조금 안 되는 돈이네요. 네, 한 10억 정도를 번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Q1, W2, E3, I4의 사람과 ASDF 123의 지갑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래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Q1, W2, E3, R4의 지갑 주소를 가진 사람이 1비트코인 송금할 경우에 실제 거래번호 AA, BB, CC라는 트랜잭션 아이디가 발생하고 Q1, W2, E3, R4가 ASDF 123에게 1비트코인을 송금했다는 기록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모든 네트워크 사용자에게 장부로 전달을 하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거래 자체는 공개가 되지만 거래 주체는 익명화가 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거래는 공개가 되는데 이제 거래 지갑 주소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갑 주소를 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고, 이는 일단은 추적한 뒤 실제 현금으로 바꾸는 타이밍을 노려서 계속 추적해 나가다가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입금할 경우, 이제 현금으로 바꿀 경우에 특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록체인.com에 API들이 많은데, 지원하는 API들이 많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뭐 웹소켓, REST API, 뭐 등등등등 이제 많지만 저는 이제 제이슨으로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는 API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API 중 지갑 주소를 가지고 어드레스를 받아올 수 있는 API가 존재하게 됩니다. 실제 API를 이용하여 특정 지갑 주소에 대한 트랜잭션 데이터를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를 저는 파이썬을 이용하여 받아올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하고 임의의 데이터를 받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서 이렇게 받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입금의 경우 웹 블록체인.com 사이트에서 웹으로 확인할 경우에는 이제 다음 사진과 같이 얼마 입금했는지, 누가 누구에게 입금했는지, 뭐 수수료, 뭐 늘어난 금액 등등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웹에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파싱을 해서 가져와도 되지만 저희는 좀 더 스마트하기 때문에 이 API 서버에 제이슨을 쿼리하고 제이슨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파이썬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실제 코드를 작성해서 이런 식으로 거래를 받아올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출금의 경우도 이제 사진과 같이 이제 이 색깔이 없는 게 저희가 검색한 주소거든요. 그래서 검색한 주소에서 여기 주소로 이제 914 비트코인을 송금했다고 이제 뜨고 있는데, 이제 뭐 수수료 등 이렇게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를 파이썬을 이용해서 똑같이 받아올 수 있도록 포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한 개의 데이터만 오프셋 이렇게 받아왔고요. 이런 식으로 잘 받아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입금액이 좀 많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얘네가 사이트 내부적으로 소수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다시 비트코인 소수점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총 입금한 비트코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혼동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제가 개발한 시스템은 내부적으로 뭐 지금 하나만 가져서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좀 판단할 수 있는 과정, 알고리즘이 좀 존재하긴 하지만 일단 간단하게 한 개만 받아서 보여주는 것,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걸 목표로 짠 코드이기 때문에 지금 간단하게 확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이 사진과 같이 특정을 지을 수 있는 상황, 지금 저희가 이 모든 66개의
입금자가 저희거든요. 그래서 추적하는 주소기 때문에 이렇게 추적하는 주소랑 받는 주소가 하나거나 아니면 보내는 사람이 한 명이고 받는 사람이 한 명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특정을 지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얘가 이것도 이제 특정을 지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얘가 보냈는데 저희가 두 명이 받더라도 저희한테 이 비트코인이 들어왔고 이 비트코인이 얘가 송금했다는 걸 특정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지만, 이제 실제 이런 식으로 두 명이 송금하고 여러 명이 받을 경우에는 이거 누가 보냈지? 이렇게 특정 짓고 매치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보내는 사람이 두 명 이상이고 받는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은 여러 사용자의 데이터가 뭉쳐서 블록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정을 지을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이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결했나 찾아봤더니 주로 머신러닝 아니면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통해서 특정 단위로 묶어서 처리를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토익 프로젝트고 뭐 이런 상황을 제외하고 특정 지을 수 있는 상황만 하더라도 충분히 추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포인트 투 포인트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점 대 점으로 이어진 그런 특정 지을 수 있는 상황만 저는 추적하자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트림 리밋이란 라이브러리를 저는 임포트했는데, 이게 메인 앱.점 코드거든요. 그래서 얘를 임포트했는데 얘는 이제 데이터를 보여주고 웹으로 조작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실제 이제 웹을 열어주고 이제 플라스크처럼 보시면 되는데, 얘 좀 특징 중 하나가 데이터를 보여주고 이제 조작하는데 좀 특성이 돼 있다 해야 되나? 좀 발달이 돼 있어서 이제 데이터를 조작하고 외부로 데이터를 보여줄 경우에 얘를 쓰면은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 변경해가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해당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외부로 데이터를 보여줄 상황이 있으면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저는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제 다음으로 크롤링 관련해서 함수를 모듈로 분리해가지고 이제 없는 주소인지 혹은 너무 빠르게 크롤링 해가지고 서버에 무리가 가지 않는지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듈로 분리를 해서 코드를 작성하였고, 이제 여기가 메인이죠. 트랜잭션 데이터는 이제 포인트 투 포인트, 즉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을 분리하고 저장한 다음에 네트워크 노드로 만들어주는 클래스를 작성했고, 해당 클래스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노드를 만들고 웹으로 뿌려지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로그인데, 얘는 그냥 이제 디버깅 혹은 정보를 확인할 용으로 작성한 코드입니다. 네, 그래서 유료화된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는 일단 만들어보자, 만들 수 있겠는데 해서 만들어봤던 케이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실제 크롤링 하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얘네가 API 사이트에서는 리미트가 100개까지만 된다고 허용이 돼 있는데, 이제 실제로 한 때려보니까 5,000개까지가 리미트라서 5,000개까지 받아보게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잭션, 크롤링 함수는 다 만들어졌으니까 이를 이제 모아서 스트림 리밋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웹으로 조작이 가능하도록 코드를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 및 시각화 모듈을 완료한 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이제 돌려봤는데, 이제 실제 개발한 모듈을 이제 보여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비트코인 주소를 넣게 되면은 뎁스가 1로 설정이 되어 있고, 이제 그러면 한 개만 이렇게 추적을 하는데, 이제 이 비트코인 주소에서 여기 비트코인으로 이제 송금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뎁스를 1로 설정할 경우에는 그 방금 송금된 지점이 또 추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송금된 지점을 기준으로 또 한 번 더 트레이싱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뎁스가 1로 설정됐고 뭐 포인트 리스트는 12개 있다 그러면 이만큼 더 받아오기 때문에 좀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좀 기다리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비트코인이 여기 송금을 했고 얘가 이렇게 짜자자자 송금했다, 이런 거를 시각화해서 받아올 수 있게 됩니다.
이 속도가 조금 느리다는 단점이 존재하는데, 이는 꽤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웹에서 받아오지 않도록 수정을 한다면은 충분히 좀 개선 사항이 많은 코드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